100만 원? 아니 한 1000만 원 정도 가면 1000만 원? 1000만 원. 1000만 원. 한 병에 자그마치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진짜예요. 진짜예요. 안녕하세요. 술 냄새 나는 저스틴입니다. 피디님, 위스키로 재테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?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. 그 말씀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위스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고, 그 중에서 위스키가 재테크를 하기에 좋은 술이다,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특히 저처럼 위스키 구매를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진실인가와 상관없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라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. 이 소문이 많이 퍼지면 제가 사는 위스키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닌 재테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여보, 오늘도 나 재테크 한 병 할게! 위스키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브랜드를 꼽으라면 당연히 맥켈란이죠.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술을 뽑으라면 작년 런던 경매에서 판매된 맥켈란 1926년 빈티지를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어요. 피디님, 60년 숙성의 1926년 빈티지는 과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? 한 100만 원? 비웃는 거예요? 약간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니요? 아니 한 1000만 원 정도 가면 1000만 원? 1000만 원? 1000만 원. No, 절대 아니에요. 한 병에 자그마치 35억. 네? 35억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진짜예요. 15억이요? 예, 한 병을 20잔으로 나눠서 마신다고 가정하면 한 잔에 약 1억 7,500만 원이에요. 엄청나죠? 마실 수 있어요 그거? 한 잔 마시면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랜저 풀옵션이 3대가 내 뱃속으로 들어온 거예요. 한 잔에. 한 그러니까. 잔에? 예. 사실 뭐 비싸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실제로 그 35억짜리 술이 40병 출시되었었는데 그거 따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. 어떤 사람들이지? 예, 어떤 분인지 참 낭만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저도 너무 부러워요. 근데 궁금하죠?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술 맥켈란 1926년 빈티지 출시가는 대체 얼마였을까요? 60년의 숙성을 거치고 1986년에 딱 40병만 출시되었다고 하는 이 제품의 정확한 출시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. 저도 찾아봤는데 찾을 수는 없었고요. 다만 당시의 시세를 감안했을 때 수천 파운드였을 거라는 추측 정도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9,999파운드로 잡더라도 현재 환화로 보면 약 1,800만 원 정도니까 35억이면 무려 20배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죠. 자, 이제 왜 우리가 위스키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정당한지 설명이 충분히 되었죠? 그런데 사실 제가 평생 저런 술을 마실 기회는 물론이고 살 기회도 없을 것 같으니 좀 더 현실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2020년에 면세점에 들렀다가 맥켈란 컨셉 넘버 3라는 위스키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. 바로 이 녀석이죠. 정확한 구매가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실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면세점에서 보통 121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었고, 그때 저는 할인을 또 이용해서 샀기 때문에 아마도 15만 원 내외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녀석을 지금 구매하면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 제가 국내의 데일리샷이나 외국의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봤거든요. 현재 이 녀석은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 이 녀석도 4년 만에 거의 3배 이상의 가격이 올랐다고 봐야겠죠. 근데 잠깐, 이게 넘버 3잖아요. 그렇다면 넘버 2와 넘버 1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녀석들은 얼마나 가격이 올랐을까요? 보통 대부분의 시리즈 제품은 먼저 출시된 라인일수록 구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넘버 2는 50에서 80만 원, 넘버 1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어요. 넘버 1 출시가 2018년인데 저는 그때 왜 그걸 구매하지 않고 대체 뭘 했을까요? 그런데 모든 맥켈란 위스키 가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오르지는 않아요. 지금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인지를 끼고 판매가 되는 맥켈란 12년 쉐리 캐스크, 이 녀석이 코로나 전에는 한 9만 원 정도에 코스코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로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주로 판매가 되고 있죠.
따지자면 이 녀석도 가격이 올랐지만 사실 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른 가격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. 2018년에 내가 대중적인 맥켈란 시리즈 쉐리 캐스크 12년을 샀다면 9만 원이 15만 원이 된 것이고, 컨셉 넘버 1을 15만 원에 구매했다면 현재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니 차이가 어마무시하죠. 즉 재테크를 위해 위스키를 구매하겠다면 일반적인 라인업보다는 인기가 많은 브랜드의 에디션, 리미티드 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인기 브랜드의 위스키를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러면 저거 넘버 3? 저 친구가 그렇게 맛있다는 그런 술인 거예요? 아, 이 녀석 네. 일단 보여줄까요? 멋있게 생겼죠?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, 맞죠? 근데 위스키가 비싸다고 무조건 맛있다는 건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. 지금 제가 단순히 재테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위스키의 가격은 주로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에요. 실제로 넘버 3 이 녀석도 제가 뭐 진심으로 재테크를 위해 보관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전에 친구들이랑 따서 먹을 기회가 있어서 진짜 마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맛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뭐 드신 분들의 후기를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. 근데 별로 좋은 평이 없어요. 정말로. 슬프네. 그래서 더더욱 저는 그냥 따지 않고 더 높은 가치가 될 때까지 그냥 보관하려고 해요. 사실 이 녀석을 진짜 다시 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없죠. 그래도 가치가 계속 오르면 언젠가 의미 있는 날, 야 이게 사실 얼만데 말이야, 내가 지금 딴다 이러면서 딸 수 있잖아요. 맛이 대단하진 않더라도 저 같은 위인이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. 여전히 제가 위스키를 재테크라는 핑계로 가끔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사고 있지만 와이프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. 국내에서는 개인 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입니다. 즉 위스키의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재판매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스키로 재테크를 한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. 뭔데요? 그러면 제가 저 맥켈란 넘버 3를 훔쳐가지고 제 걸요? 네, 훔쳐서 외국 가서 팔면 어떻게 돼요? 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을 간다 하더라도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에서도 당연히 팔면 철컹철컹 하는 겁니다. 아, 안 되나요? 네, 안 됩니다. 아. 그냥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네, 알겠습니다. 그런 미련을 갖지 마시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진짜 재테크를 목적으로 위스키를 구매하려면 아마도 많이 비싼 위스키를 사야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,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장 먹을 위스키를 살 돈도 충분하지 않은데 팔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술을 보관하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는 거죠.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흔히 말하는 알쓰거든요. 그냥 좋아하는 위스키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위스키의 맛과 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위스키의 숨겨진 이야기들도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러다가 가끔 운명처럼 특별한 에디션을 만나면 언젠가 중요한 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봉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정도면 저에게는 재테크 이상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맥켈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위스키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재테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술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재테크를 하진 않지만 이왕 마시는 거 가치가 오르는 술을 마시면 더 맛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술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저는 합리적인 음주 행위를 위해서 이 컨셉 넘버 3의 가격표를 보면서 맥켈란 쉐리 이 녀석이나 한잔 해야겠어요. 너무 생소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나이지리아, 마카오, 아이티, 캄보디아, 토고. 제한적으로 파는 데가 덴마크, 도미니카, 룩셈부르크, 독일. 독일이네, 독일. 아 독일도 되네.